안녕하세요, 캡노태석입니다. 오늘은 DJI 오즈모 모바일 7P 그리고 인스타 360 플로2 프로 두 제품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짐벌을 그러면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이런 제품들 빼고 삼축 스마트폰 짐벌의 기능들, 성능들이 거의 비슷해져서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그래도 두 브랜드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죠. 거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제품 중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어떤 걸 구매할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차이점이 사실 극명해요. 극명해서 보시면 요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잔잔한 차이점은 빼고요, 굵직한 것만 좀 봅시다. 일단 펜 각도 테스트입니다. 두 제품이 같이 나란히 서 있죠. 우측이 플로2 프로, 좌측이 모바일 7P입니다. 이게 지금 회전하는 게 누가 더 빠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팅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빨리 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패닝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플로2 프로는 360도를 넘어간 반면 모바일 7P는 지금 180도를 좀 넘었어요. 이게 제가 뭐 얼마만큼인지 수치를 잴 수 없기 때문에 대강 보면 한 190도 전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반대쪽으로 돌려보면 플로2 프로는 뭐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패닝을 할 때 각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무한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모바일 7P는 90도 조금 넘었어요. 한 95도, 100도 정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틸트 각도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 짐벌에서 틸트만 잠궈두는 그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핸드그립을 앞으로 뒤로 밀면 스마트폰이 정면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서 있다. 근데 각도가 좁다 보니 조금만 더 당기거나 밀면 스마트폰의 각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세워보면 보다시피 스마트폰이 사선으로 누워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렌즈가 땅을 보고 있는데 틸트 축의 각도가 좁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요렇게 요 정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도 조금 더 넘어가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스마트폰의 각도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걸 해결하지 못한 점. 자, 반면에 인스타 360 플로2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틱을 뽑아서 꺾고 돌리면 틸트 각도가 무한이 돼요. 근데 이걸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플로2 프로의 틸트 축도 모바일 7P하고 거의 비슷해요, 각도가. 근데 이렇게 꺾어서 쓰면 되는 이 펜 축이 틸트 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무한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사용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뻥 뚫린 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 다 트래킹 모듈은 달아줬지만 아직 트래킹을 안 하고 있어요. 자, 트래킹이 먹혔죠. 나란히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걸 한 바퀴를 돌 텐데 그때마다 펜 축의 각도를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서로의 짐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지금 제가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건 제가 말할 때 하도 제스처가 많아서 손바닥 폈다가 트래킹을 임의적으로 놓칠까봐. 지금 DJI 오즈모 모바일 7P는 펜 축의 각도가 걸려서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피사체를 놓칠 수밖에 없죠. 안 놓치고 싶어도 놓칠 수밖에 없다. 자, 360도 회전이 됐습니다. 제가 뭐 테스트를 이미 다 해봤고 실사용을 해왔지만 이렇게 가서 제 얼굴을 보여주면 다시 인식은 해요. 그죠?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누가 들고 찍을 때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몸을 틀어서 또는 손목을 스냅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앵글을 잡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고 누군가가 촬영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때는 이렇게 펜축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이제 모바일 7P가 멈췄죠. 네, 그렇습니다. 한계예요, 한계. 여전히 인스타 360
플로우2 프로는 좌측, 우측 360도 이상 무한 회전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사실 이게 좀 짜증나는 게 그래요. 이제 이쪽으로 돌아갈 때 제스처를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 좌측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한 190도 정도 나오는 것까지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한 바퀴 360도 돌 게 아니면 괜찮은데 우측으로 돌아갈 때 한 95도, 100도 겨우 요거밖에 안 되는 건 솔직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오즈모 모바일 7P의 한계입니다. 가령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촬영을 해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가서요, 요 기둥 뒤로 제가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이 테스트를 하면 아무래도 연속된 기둥이기 때문에 연속된 장애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트래킹을 얼마만큼 잘하는지 비교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축의 각도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둘 다 트래킹은 상당히 잘 잡아요. 그죠? 잘 잡는데 문제는 이제 각도를 너무 벗어났을 때, 이게 지금 테스트지만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거 찍느라고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이들하고 놀아준다고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려동물, 오늘 제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반려동물하고 뛰어다니느라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90도? 정면을 바라봤을 때 우측 90도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지금 놓쳤죠 또? 이건 좀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360도 회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좀 축의 각도가 넓은 게 이득은 맞아요. 무조건. 이제 초보자들은 아니 뭐 그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써보세요. 써보다 보면은 나옵니다. 이 써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자, 그러면 이제 틸트, 뭐 솔직히 하나만 한데 틸트 축의 각도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뭔가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네요. 전쟁이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들고 있는 건 오즈모 모바일 7P입니다. 지금 짐볼 모드를 틸트 축만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고정을 해놨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도 스마트폰은 정면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사용할 때, 이런 촬영 기법을 사용할 때는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우에서 하이로 앵글을 옮겨가면서 찍을 때, 이럴 때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뭐 그 나머지들은 너무 많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 좀 그렇고, 일단 오즈모 모바일 7P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이게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 만약에 이걸 쓰고자 하면 옆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옆으로 들면 한계가 있고, 장시간이라고 해봐야 몇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들고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보여드린 것처럼 범위를 벗어나면, 틸트 축의 각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사선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안 좋은 점이, 이런 촬영이 안 됩니다.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 이미 축이 틀어졌어. 이 정도면은 뭐 누워서 해야 되니? 누워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땅에 내려오지를 못해요. 이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야, 이거 각도 안 나오는구나. 이미 각도가 너무 밑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이게 안 됩니다. 어쨌든 그냥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틸트 축이 너무 각도가 좁아 버리면 영상을 만들고자 할 때 솔직히 너무 제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플로우2 프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플로우2 프로입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그쵸? 스틱을 뽑아서 꺾은 다음에 한번 돌려주면, 이렇게 돌려주면 세팅이 끝나요. 그러면 틸트 축을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다. 자, 이게 사실은
펜축이죠. 틸트축이 아니고 이렇게 꺾음으로써 펜축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회전이 된다. 이미 나온 결론이죠. 자, 이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샷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정말 밑으로 기었다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찍는 이런 장면들, 이게 화면에 제가 찍혔을까 모르겠네. 안 찍혔으면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짐벌 두 대가 다 확실히 스테빌라이징이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는 뭐 사실 요즘 시대에 삼축 짐벌이 안정화가 잘 안 먹힌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화질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화질은 배제를 하고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여긴 죄다 공사하는구나. 아, 저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조금씩 싸면서 말려야겠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두 제품의 차이점을 체크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DJI 오즈모 모바일 7P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단위에 1000원짜리 뒷단위는 뭐 반올림해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계산을 하자면 다기능 모듈이 포함된 세트가 약 18만원이에요. 그리고 플로2 프로, 여기에 AI 트래커 모듈이 들어간 번들 세트가 약 2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6만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런 제품은 유독 이 기능이나 성능을 꼭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고심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쟁점을 보자면 요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DJI 오즈모 모바일 7P 같은 경우는 다기능 모듈, 그러니까 트래킹 모듈이죠. 요 모듈을 클램프에만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맥세이프용 마운트를 쓸 경우에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요게 참 편하게 착탈 가능하긴 한데 이런 단점을 좀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굵직하죠. 틸트 축하고 펜 축의 각도가 모바일 7P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리뷰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실사용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요, 이 DJI가, 제가 DJI 제품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드론하고 포켓 시리즈거든요. 드론은 근데 제가 워낙 스케줄이 들쑥날쑥해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날릴 만한 사정이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포켓 시리즈는 제가 쭉 잘 써오고 있죠. 이 DJI가 짐벌은 잘 만듭니다. 전문가용 짐벌도 잘 만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오즈모 모바일 시리즈가 딱히 이렇게 빛나게 보일 만한 이런 부분이 좀 없어요. 요번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기능 모듈을 다 했다. 왜냐면 아마 6세대를 쓰고 있는 분들, 오즈모 모바일 6세대를 쓰고 있는 분들은 체감이 될 거예요. 7세대에서 다기능 모듈을 빼놓으면 딱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경된, 개선된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6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7세대로 넘어갈 이유가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너무 아쉽고 다기능 모듈을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 이유가 되겠지만 그거 아니면 틸트 축도 너무 좁고 이걸 해결하지 못했죠. 최근에 출시한 스마트폰 짐벌들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축의 형태나 이런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해소를 못했습니다. 펜축 같은 경우도 보신 것처럼 문제가 그거예요. 좌측으로도 비슷한 각도가 나오고 우측으로도 비슷한 각도가 나오면 그나마 괜찮아요. 꼭 360도가 안 돌아가더라도. 근데 좌측으로는 뭐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잰 건 아니지만 제 눈짐작으로 보면 일단 180도는 넘거든요. 그러니까 185에서 195 사이 정도 되고 우측으로는 약 90도를 넘으니까 한 95도에서 105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래 버리면 이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트래킹을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자유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 360도 무한회전이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인스타 360 프로 2 프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높은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을 했죠. 사실 이게 조금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스마트폰 짐벌 중에서 360도 펜축이 돌아가고 틸트 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짐벌을 처음 쓰는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쓰다 보면요 틸트 축과 펜 축을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의도한 게 아니라면, 의도해서 찍는 게 아니라면 롤 축을 좀 안 쓰는 거고 틸트하고 펜 축은 정말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유도가 넓다라는 거는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 두 제품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는 그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더 좋고 어떤 제품이 더 안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차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